안녕하세요. M소프트웨어 수석연구원 안현모입니다. 이번 시간은 WSL2와 도커를 이용한 테스트 DB 설치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목차를 보면은 첫 번째로는 이번 시간에 발표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향하고 있는 목표, 그리고 이 목표에 따라서 윈도우즈 서브 시스템 리눅스 WSL을 설치하는 것, 그리고 윈도우즈 스토어를 통한 우분투를 설치, 그리고 도커 포 윈도우즈 설치, 포테이너 설치 및 윈도우즈에 관련된 설정, 그리고 도커를 이용한 SQL 서버 설치, 연결 테스트 및 간단한 주의사항,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론,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할 겁니다. 먼저 목표입니다. 목차랑 거의 비슷하게 윈도우즈 10 WSL2를 설치할 거고요. 저희는 우분투를 설치할 겁니다. 도커 포 윈도우즈를 받아서 설치할 거고요. 그리고 도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같이 말씀드리면서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SQL 서버를 설치할 겁니다. SQL 서버 포 리눅스 버전 2019 버전을 설치할 거고요. 이 설치에 관련돼서 도커의 환경 변수를 같이 설정할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SSMS, SQL 서버 매니지먼트 스튜디오를 통해서 그 설치된 SQL 서버의 접속을 테스트할 겁니다. 먼저 WSL, 그러니까 지금 윈도우즈 서브 시스템 리눅스에서 그냥 간단하게 계속 WSL이라고 하겠습니다. WSL의 요구사항을 간단하게 보시면은 일단 핵심적인 내용은 버전 2004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2000년도 5월 버전 윈도우즈 10 2000년도 5월 패치가 된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이전 버전, 과거 버전에는 WSL 1 버전에서는 프로만 가능했는데 지금은 홈 버전도 가능합니다. 다른 거는 보실 필요 없고 버전이 2004, 2000년도 5월에 나온 윈도우즈 패치를 했느냐 안 했느냐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윈도우즈 기능에서 WSL을 활성화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서는 지금 그 CMD 창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아래쪽에 나와 있는 주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직접 가서 하시는 것도 가능하고, 이렇게 1단계로는 그냥 CMD로 저거를 가져다가 붙여서 실행하실 수도 있고요. 관리자 권한으로 하는 거, 관리자 권한. 이게 아니면은 여기 윈도우즈 기능 켜기 끄기에서 여기서 눌러서 윈도우즈 기능 켜기에서 요 리눅스용 윈도우즈 하위 시스템을 체크해주고 확인을 눌러주는 방법도 됩니다. GUI 통해서 이렇게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버추얼 머신 기능 사용 처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플랫폼 처리는 이제 이 아래 명령어를 통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머신을 다시 시작하라고 되어 있죠. 재부팅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까지 하시고 재부팅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WSL의 기본 버전을 변경해야 되는데요. 파워쉘, CMD를 치셔도 되고 파워쉘을 들어가셔서 WSL 그리고 요 대시 하이픈? 어쨌든 요 명령어를 쳐주시면은 기본 버전이 그 2버전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기본 버전이 1버전일 수 있으니까 2버전으로 바꿔주는 거고요. WSL에 대한 기본적인 설정이 다 끝났으면은 WSL이라는 공간을 만들었으니까 거기에 우분투라는 OS를 설치할 겁니다. 윈도우즈 스토어, 버전 이거 아시죠? 요거를 실행을 하셔서 검색창에 우분투를 치시면은 요 내용들이 나오고요. 지금 저는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시작 버튼인데 설치가 안 되어 있으시면은 설치 버튼이 나타날 겁니다. 말 그대로 그냥 버튼만 클릭하면은 자동으로 설치가 될 겁니다. 하는 김에 윈도우즈 터미널도 같이 설치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 터미널은 차세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윈도우 터미널, 그 명령 프롬프트 CMD라던가 파워쉘과 같은 혹은 WSR과 같은 명령어 도구, 이런 터미널 직접 치는 그런 쉘 명령어를 치기 굉장히 적합한 프로그램이고요. 이건 역시 마이크로소프트 그 스토어에 있고 그냥 검색하셔서 터미널이라고 치면 바로 나올 거예요. 검색하셔서 설치, 저는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작이 나옵니다. 설치하시면 됩니다. 가능하면 이걸 설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분투가 설치가 완료가 됐다고 하면은 설치된 버전을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배포 버전 자체를 이제 파워쉘 혹은 터미널을 띄우셔서 WSL
list verbose 혹은 wsl-l-v 같은 명령어입니다. wsl-l-v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설치된 내용이 나타나고 버전이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에 이 해당 버전이 1버전이다 라고 하면은 왼쪽의 명령어를 통해서 wsl set 버전하고 지금은 distribution name이라고 되어 있는 데다가 요 우분투를 적으시고 버전 네임은 2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2로 바뀌겠죠. 그리고 우분투를 그럼 최초에 실행을 해야겠죠. 우분투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그 최초의 문제 뭐 설치 과정 같은 게 쭉 나오고요. 잠깐 나오고 여기서 그 우분투 계정을 생성을 해야 됩니다. 원하시는 계정명을 이름을 치시고 바로 아래 비밀번호를 설정하게 되면은 우분투 계정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너무 쉬운 얘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도커4 윈도우즈를 설치해야 됩니다. 뭐 도커 데스크탑 온 윈도우즈라고 되어 있네요. 도커4 윈도우즈를 여기에서 이 해당 사이트에 가시거나 뭐 구글에서 그냥 바로 도커 윈도우즈 치면은 바로 나옵니다. 여기가 바로 나오니까 이 버튼을 클릭하셔서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을 하시면 되고요. 설치 과정에서 최초 설치해서 이제 컨피그레이션이 나오는데 보시면은 install required Windows Components for WSL2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둘 다 체크되어 있어요. 그냥 OK 누르시면 됩니다. 그 WSL2의 그 설명에 마이크로소프트에 나와 있는 설명을 보시면은 리눅스 커널 설치하기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관련된 것들을 그냥 여기서 자동으로 설치를 해주니까 그 기존에 있는 거 뭐 다운받아서 실행하실 필요 없이 요거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에서는 해당 커널 설치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설치할 거니까. 설치 과정이 끝난다. 그러니까 모든 설치 과정이 끝나면은 클로즈 앤 로그아웃이 나타납니다. 말 그대로 로그아웃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나오는데요. 이거 클릭하시거나 아니 이거 클릭하시기보다 그냥 재부팅을 한번 하시는 거를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좀 더 낫더라고요. 그리고 나면은 우측 하단에 이 도커가 자동으로 이제 항상 실행이 됩니다. 작업 표시줄에 항상 실행이 되고 해당 거를 클릭하게 되면 최초에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 튜토리얼이 나타나요. 이 도커를 어떻게 쓰는 명령어에 대한 간단한 뭐 2분이면 됩니다 이렇게 나타나는데 저희는 사실 이런 내용들은 크게 필요가 없으니까 뭐 하실 분은 하셔도 되고요. 일단 저는 스킵하겠습니다. 포테이너를 설치할 거예요. 포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도커 이미지로 이걸 다운받는데 도커를 관리하기 위한 툴이에요. 웹 기반 UI로 되어 있고요. 도커 자체를 요 포테이너 가지고 뭐 이미지를 다운받거나 해당 뭐 환경 변수 설정하거나 하는데 굉장히 편의성이 좋습니다. 이게 없다고 한다면은 도커에 대해서 계속 그 터미널에서 명령을 직접 쳐야 돼서 이건 좀 많이 불편하고요. 그래서 저는 포테이너를 설치해서 하는 방법으로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실행할 때 우분투를 클릭해서 실행하셔도 됩니다. 우분투를 클릭해서 실행하게 되면은 이렇게 우분투 창이 이렇게 쉘이 나타나게 되고요. 아까 설치했던 터미널 있잖아요. 터미널을 실행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파워쉘이 뜨는데 우측에 있는 요 세모 버튼을 눌러서 우분투를 선택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우분투로 바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WSL이 지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들어가게 되면은 뭐 이렇게 나타나고요. 이게 재밌는 거는 쉘에서 기본적으로 잡혀 있는 위치의 그 위치 값이 여기에서 바로 나와요. 기본이 여기에서도 자기 유저의 기본 위치가 나오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MNT의 C 드라이브의 유저지의 블루라는 제 개인 공간이 바로 연결이 되죠. 뭘 쓰셔도 상관없는데 개인적으로는 터미널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포테이너를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포테이너 자체는 그냥 설치해도 되는데 포테이너 이 도커라는 게 도커 이미지를 받아서 도커 이미지를 가지고 도커 컨테이너라는 걸 만드는데 이 컨테이너는 경량화된 VM이에요. 이 경량화된 VM을 이미지
이미지를 만들어서 요거를 컨테이너라는 걸 만드는데, 컨테이너가 이렇게 나왔다. 이제 컨테이너를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 컨테이너에 있는 내용들은 이 컨테이너를 삭제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저장 공간 자체가 전체가 삭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공간에서 저장됐던 내용들은 모두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환경 변수나 이런 걸 통해서 그 볼륨 혹은 그 패스 같은 거를 지정을 해줘요. 쉽게 말해서 리눅스가 있고 도커가 있다고 치면은 도커는 VM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도커 VM. 지금 사실 리눅스는 지금 윈도우랑 같은 공간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그냥 리눅스 OS, 뭐 윈도우즈도 같은 공간이 있다고 치고요. 여기에 두 개, 여기에서 이제 지금 하려는 거는 앱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 거예요. 앱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고 여기에 있는 거랑 요 VM을 같은 걸로 이제 연결을 해줄 겁니다. 여기에서 쓰는 거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앱 포테이너라는 걸 만들고 여기에 앱을 만들고 지금 메인으로 돌아가서 앱을 만들고 앱 안에다가 포테이너라는 공간을 만들었죠. 포테이너의 저장소를 여기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테이너를 만들고 이거를 콜론으로 통해서 안쪽에 있는 여기가 리눅스고요. 여기가 도커. 이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리눅스에 있는 요 위치를 가지고 요 도커 안에 있는 데이터를 그러니까 같은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쓰면은 여기에서 쓰면은 여기에 들어가고 반대로 여기에 있는 내용은 요거고 같은 공간 두 개를 같이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이 포테이너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요 내용이 있는데 제가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볼륨을 만들어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해당 폴더만 그냥 공유를 하기 위해서 요 부분을 수정한 거예요. 요 부분을 좀 바꿨죠. 요걸 없애고. 이거는 뭐 개인 취향일 수도 있는데 저는 볼륨을 만드는 것보단 이렇게 폴더를 좀 해서 연결해갖고 직관적으로 보는 게 더 좀 좋더라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해당 폴더 안에 쌓이게 됩니다. 같은 얘기로 요 P8000, P9000 같은 얘기예요. 이거는 P는 포트를 뜻하는 거고요. 8000 포트, 리눅스의 8000 포트가 도커 VM의 8000 포트와 연결된다.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포테이너는 무조건 여기선 9000 포트와 8000 포트를 지금 받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9000 포트를 쓰지만 내가 앞부분을 만약에 뭐 8100번으로 한다 그러면은 저는 8100번으로 리눅스에서 8100번으로 들어가면은 이 8100번은 안쪽에 있는 9000번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원하는 동작을 할 수 있겠죠. 들어가는 입구, 내가 원하는 목적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뭐 잘 모르시겠으면 그냥 갖다 붙이시면 되는데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이고 제가 바꾼 거는 요 부분 여기까지는 아니고 요 부분만 변경됐습니다. 따라 치시면은 아마 지금쯤에만 다 치셨을 것 같네요. 아니면 포테이너를 검색하셔서 요 부분에 들어가셔서 해당 내용을 복사 요 부분 여기에도 복사했죠. 요거 말고 요거 복사하셔서 메모장 같은 데 붙이시고 해당 내용만 요걸로 바꾸시면은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도커가 실행이 됐어요. 도커에서 포테이너가 지금 쭉 설치가 자동으로 될 거고 설치가 되는 즉시 저희는 도커 런을 했기 때문에 바로 그 컨테이너, 그러니까 이미지를 가지고 바로 컨테이너를 만들어서 실행이 됩니다. 포테이너의 설치가 끝나면은 이렇게 그 웹페이지로 해당 포테이너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설치된 포테이너에 최초 접근을 하게 되면은 어드민 비밀번호 설정하게 되고요. 패스워드를 설정하고 크리에이트 유저를 해서 해당 관리 계정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관리 계정을 만들고 나면은 이 도커에 대한 설정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쿠버네티스를 쓸 게 아니기 때문에 도커를 클릭하게 되고요. 요 아래 환경 변수에 대한 내용은 아까 요 부분에 해결이 된 거기 때문에 별도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도커를 선택하고 바로 커넥트 하게 되면은 포테이너의 커넥트가 되게 되고요. 포테이너에서 이제 이 도커 정보, 자기 자신의 도커의 이제 정보들을 여기서 불러오게 되는데 저희가 볼 거는 사실 다른 건 별로 필요 없고요. 지금은 뭐 여기 앱 태블릿이나 이런 건 다 뭐 추후에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당장 할 거는 이제 컨테이너에서 보시면은 컨테이너 클릭해서 보시면은 이 포테이너가 동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이미지에서 언제 만들어졌고 현재 배포되고 있는 포트가 어떻게 연결이 돼 있다. 그리고 뭐 누가 오너십을 갖고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뭐 핵심적인 내용은 지금 러닝이 되고 있다. 그리고 요게 로그다 정도만 아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커 설치됐고 이것을 관리하기 위한 포테이너까지 설치됐죠. 그럼 포테이너에서 일단 관리 툴까지는 설치가 됐으니까 이제 SQL 서버를 설치를 해볼 거예요. 요거는 명령어를 통해서 일단 기본 설치를 한번 할 겁니다. 이게 이런 것도 좀 타거든요. 기본 옵션들이 좀 있어서 요 내용 그냥 이걸 굳이 찾지 않으실 거면은 그냥 SQL 서버 혹은 MS SQL, 리눅스, 도커 형태로 그냥 그 검색을 하시면은 요 부분에 여기에 바로 들어가실 수 있고요. 그 터미널에서 명령어를 통해서 먼저 저걸 갖다 붙일 거예요. 이 내용 자체는 보시면은 도커를 sudo 슈퍼유저 do 슈퍼유저의 권한으로 도커를 실행하면서 컨테이너를 바로 만들어라. 환경 변수는 일단 뭐 이런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이거를 그냥 갖다 그대로 붙이시고요. 환경 변수에 대한 내용들은 일반적으로 도커를 만든 모든 곳에 이렇게 알려줘요. 이게 어떤 내용이다. 지금 영어로 되어 있는데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런 사용 조건에 동의하겠느냐라는 간단한 동의 내용. 이건 무조건 Y여야 되고 그 패스워드는 말 그대로 슈퍼 어드민의 패스워드를 최초 설정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포트 1433을 1433에 연결하고 네임은 이 도커 컨테이너의 이름 그리고 컨테이너 호스트 네임 그리고 이 도커 이미지의 그 주소 이렇게 돼 있는데 뭐 그냥 갖다 붙여 보시면은 바로 이런 거겠구나라고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저거는 일단 저는 우분투에서 실행을 할 거고요. 도커 터미널을 통해서 우분투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대로 치시게 되면은 이미지를 짜자자작 받으면서 자동으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지금 원래는 SQL 서버의 설치가 끝난 거라고 봐도 되는데 저희가 원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도커를 도커 컨테이너가 실행이 됐다가 도커 컨테이너가 사라지면 관련된 저장된 내용도 같이 사라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저장 공간을 다시 별도로 만들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아까 만들었던 포테이너처럼 이제 슬래시 앱이라는 공간에다가 MS SQL을 하나 만들 거고요. MS SQL의 하위 폴더로 데이터와 로그를 만들 겁니다. 뭐 추가로 백업이라던가 이런 내용들이 있긴 한데 일단 데이터와 로그만 신경 쓰겠습니다. 간단한 옵션을 어떻게 줄 거냐라고 보시면 일단 볼륨 마운트로 해서 데이터 영역, 일반적인 DB가 들어갈 내역들은 이 내부, 여기가 도커 영역이거든요. 도커 VM인데 도커 VM의 이제 환경 변수에 요 내용들을 바인딩 해줄 거고 그리고 요거는 볼륨이죠. 도커 볼륨에 요걸 해주고 도커의 환경 변수는 아래 내용들을 만들어 줄 겁니다. 이 아래 내용은 좀 잘 안 나오는 내용들이 있어서 특히 요 기본 언어 세팅은 좀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실 것 같고요. 환경 변수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서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고, 요 LCID에 대해서는 요 오픈 스펙을 좀 찾아서 오피스 스탠다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되게 힘들게 찾았어요. 기본 언어가 안 그러면 라틴으로 나오니까요. 이걸로 바꿔주시면은 한글로, 한글 완성형 CISD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저걸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 다시 포테이너를 실행을 해갖고 컨테이너로 들어가게 되면은 아까 설치돼서 실행 중인 이 SQL1을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러닝 상태고 여기 SQL1이 있는데 이걸 클릭하시게 되면은 상세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기본적인 동작에 대해서 굳이 저희가 기존 동작은 알 필요는 없고요. Duplicate Edit 버튼을 눌러서 이 해당 컨테이너를 수정한 다음에 다시 재시작해 줄 거예요. 이 Duplicate Edit를 눌러서 제일 아래로 스크롤 하시게 되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장 공간을 먼저 세팅을 해줄 건데, 볼륨주에 요 맵 에디셔널 볼륨을 눌러서 볼륨이 아니라 바인드로 해서 당연히 라이트 테이블로 2개를 추가를 해줄 거예요. 컨테이너의 위치에 있는 요 데이터는 호스트, 여기서는 우분투가 되겠죠. 우분투 위치에 있는 데이터, 그리고 하나 더 추가된 것은 다시 바인드로 바꾸고 요 로그로 하고 요 앱의 MSQL의 로그로 이렇게 바인딩을 해줄 거예요. 말 그대로 바인딩이 되면은 요 위치가 되겠죠. 그리고 env가 이제 환경 설정이에요. 환경 변수예요. 아까 도커에서 그 런 했을 때 -2를 붙여서 환경 변수를 하나하나 지정해 주는 거를 여기에서 만들 수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요 3개는 최초 설정 때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accept EULA는 무조건 Y여야 되고, SA 패스워드는 제가 임의로 바꿨어요. 이게 몇 가지 제약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냥 대충 뭐 한글 몇 글자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짧게 바꾸게 되면은 그 오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긴 글자로 바꿔주시고요. 이게 숫자, 영문, 특수문자가 섞여서 6글자인가 8글자 이상입니다. 이거 그리고 하시고 패스는 그냥 놔두셔도 되고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LCID는 1042로 지금 바꿨고요. PID는 디벨로퍼 혹은 익스프레스, 웹, 스탠다드, 뭐 이런 엔터프라이즈 뭐 이런 식으로 이 MS SQL의 라이센스를 하는 건데, 저희는 개발자 라이센스도 그냥 자체 개발할 때는 개발자 라이센스도 무료거든요. 아니면 회사에서 이게 좀 디벨로퍼가 좀 부담스럽고 나는 회사에서 쓰고 싶다고 하면 익스프레스로 설정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TZ는 타임존이고요. 아시아 서울로 하겠습니다. 이 정도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주시고, 바로 상단에 있는 액션에 deploy the 컨테이너를 통해 갖고 해당 컨테이너를 replace, 다시 만드는 거죠. recreated에서 다시 replace하는, 그러니까 다시 만드는 거예요. 이 환경 변수를 반영을 해서. 그래서 replace를 누르게 되면은 바로 실행이 되다가 바로 꺼져요. 이게 스탑드가 되는데, 스탑드가 되면은 왜 스탑드가 되는지를 이제 로그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복사하지 못했습니다. 액세스가 거부되었습니다가 나타나고,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SA 비밀번호를 대충 몇 글자 간략하게 적으셨으면은 비밀번호를 그러니까 비밀번호를 뭐 생성할 수 없다, 규칙이 틀리다라던가, 아니면은 뭐 accept EULA가 빠졌으면은 뭐 그런 게, 이런 내용들이 이 로그에 전부 나타나니까 만약에 이게 계속 실행이 안 된다라면은 요걸 눌러서 로그를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액세스가 거부되었습니다니까 이 액세스가 왜 거부됐는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 NKDIR을 만들고 거기에 권한을 제가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775라는 권한으로 ch모드를 해서 해당 데이터와 로그 폴더에다가 모든 권한을 풀어줬습니다. 아무나 읽고 쓰기 할 수 있게. 그럼 도커가 이제 여기다가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포테이너로 돌아가서 SQL1을 체크하고
스타트를 눌러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러닝을 해갖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래도 안 된다라고 하면은 퀵액션에서 로그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일반적으로 틀릴만한 거는 사실 SA 패스워드가 가장 흔하고 요거는 지금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요 패스워드가 숫자, 영어, 특수 문자가 섞여서 뭐 8글자 이상인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요 패스워드로 통과를 했고요. 이렇게 되면은 DB가 이제 생성이 자동으로 되게 되고요. DB가 생성이 완료가 되면은 환경 변수에서 만약에 이 환경 변수는 이제 지금 저는 자체 서비스에서 개발하는 걸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만약에 좀 요 비밀번호가 노출되는 게 불편하다라고 하시면은 마스터 데이터베이스의 SA에 대한 정보, 슈퍼어드민에 대한 정보가 생성이 된 거기 때문에 한번 생성이 완료된 상태에서는 요거를 삭제하셔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SA 패스워드는 최초 생성될 때만 사용되거든요. 그러면은 연결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건데, 제가 지금 도커를 만들어서 1433 포트로 연결을 했잖아요. 1433 포트가 지금 리눅스와 연결이 돼 있죠. 리눅스에서 1433 포트가 이 도커 내부에 있는 1433 포트로 연결이 돼 있어요. 내가 만약에 이 PC에다가 SQL 서버 다른 걸 설치했다 그러면은 요 앞에 있는 퍼블리시 포트를 바꿔주면 돼요. 지금 1433을 쓰고 있기 때문에 동일 포트를 쓸 수 없다 그러면은 1434라던가 뭐 이런 비어있는 포트로 변경을 해주시면은 내 포트는 바뀌지만 도커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포트는 1433으로 그냥 연결이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포트로 아무렇게나 바꿔도 원하는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1433 기본 포트로 그냥 사용을 할 거고요. 그래서 로컬호스트, 나는 지금 이건 윈도우에서 뜬 거죠. 윈도우에서 떴지만 서브 시스템인 리눅스에서 하더라도 동일한 포트를 쓰고 동일한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기 자신한테 그냥 붙는 거고요. SA에 아까 설정했던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서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에서 뭐 이제 제가 우측 버튼을 통해서 이제 서버 속성을 한번 열어봤는데요. 보시면은 일단 서버 데이터 정렬이 그 LCID 기준으로 CIAS, 코리안 안성 CIAS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운영체제는 우분투. 아까 전에 리눅스의 이 우분투 2004는 저희가 설치한 우분투가 아니라 도커의 운영체제를 뜻하게 되고요. 플랫폼 역시 리눅스. 이거는 제가 설치한 우분투가 아니라 도커 내용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도커 자체는 도커가 경량화된 VM이고 이 도커 런을 통해서 시작하면은 말 그대로 컴퓨터에 부팅해갖고 자동으로 따다닥 올라가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최종적으로 결론입니다. 일단 WSL2를 통해서 윈도우즈에서 WSL2를 통해 윈도우즈에서 도커를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거죠. 도커를 통해서 뭐 일반적으로 알려진 데이터베이스는 모두 다 도커를 지원을 해요.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MS SQL에 제가 좀 찾기 어려웠던 파라미터들이나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윈도우즈 제가 C샵이 메인이라서 C샵 쪽에서 가장 많이 쓰는 MS SQL을 예를 들은 건데, 이거 말고 그냥 마리아DB라던가 혹은 뭐 오라클은 잘 모르겠네요. 포스트그리SQL, 뭐 MySQL 이런 일반적인 DB들도 그 도커에서 다 지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도커 이미지를 받아서 바로 설치해서 환경 변수만 맞춰주고 볼륨만 맞춰주면 바로 사용할 수가 있죠. 이런 도커를 사용할 때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인스톨 그리고 언인스톨. MS SQL 2019를 설치했다고 칠게요. 2019를 이제 윈도우즈 버전을 받아다가 설치를 했는데, 제가 어떤 파일을 이제 백업 파일을 가져다가 이제 복원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버전이 안 맞아서 만약 복원이 안 됐다, 혹은 모종의 문제로 이게 하위 버전, 다른 버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제가 만약에 2017 버전으로 버전을 내려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 해당 설치 파일을 이제 다시 2019를
전부 언인스톨하고 MS SQL 2017 버전을 다시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데 2017이든 2019든 뭐든 간에 프로그램 추가 삭제를 통해서 한 방에 설치되는 경우도 한 방에 설치, 한 방에 삭제되는 경우도 있는데 삭제가 여러 개로 파편화되어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인스톨, 언인스톨에서 버리는 시간과 노력을 굉장히 많이 아낄 수가 있습니다. 중복해서 관리할 수도 있고요. 특히나 여러 버전의 여러 DB를 사용할 때 도커를 그냥 여러 개를 만들어놔요. 그리고 해당되는 공간들 연결만 잘 해놓으면은 그냥 도커를 죽였다가 안 쓸 땐 죽이고 필요할 때 띄워서 쓰고 하면은 굉장히 편리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도커에 대해서 배우는데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고 지금같이 단순히 사용하는 정도면은 정말 하루 정도 그냥 꼬박 고생한다 생각하시고 이것저것 눌러보시면은 향후 개발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었고요. 부연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서 역슬래시 두 번에 WSL 달러를 치게 되면은 WSL에 관련된 윈도우즈 서브 시스템이 여기에 나타나요. 도커가 기본적으로 나타나는데 저희가 설치한 우분투는 이 영역이 있고요. 그럼 여기 모든 내용들이 나타나죠. 그럼 제가 설치된 앱 폴더에 가보면은 포테이노 아까 연결된 내용들은 여기에 지금 저장이 돼 있고요. MS SQL 관련된 내용들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DF, MDF, NDF 이런 내용들과 로그들을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같은 예로 여기에 파일들이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 도커 버전을 업데이트 한다거나 도커 이미지가 이제 뭐 특정 버전업을 통해서 제가 이미지를 교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도커 자체가 패치되는 것보다 도커 이미지 자체가 도커 이미지를 이제 업데이트된 상위 버전의 이미지를 받아서 해당 버전의 컨테이너를 생성한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신규 컨테이너를 생성했을 때 이 동일한 위치를 설정을 해주면은 해당 파일들은 그대로 사용하고 상위 버전을 바로 사용할 수 있겠죠. 말 그대로 상위 버전을 쓰다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하위 버전 컨테이너를 굳이 삭제하지 않았다고 하는 하위 버전에 중지했던 거를 다시 실행하면은 기존대로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죠. 포테이너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들어가서 보시면은 제가 어드민에 들어갔다 라고 하면은 지금 최신 버전이에요. 보면은 여기 라스티스트라 최신 버전, 현재 기준의 최신 버전이지만 이게 이제 차후에 버전이 변경됐다라고 하면은 해당 버전을 이제 여기다 추가를 해야겠죠. 이 컨테이너에서 애드 컨테이너를 통해 갖고 아까 전에 받았던 포테이너를 통해서 추가하는 방법을 이 포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앱 템플릿이라는 걸 지원을 해줘서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것들을 여기에서 바로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쓰이는 MySQL, MariaDB, PostgreSQL, MongoDB, 캉러치 이런 것들, 엘라스틱서치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여기 SQL 서버도 여기 있었네요. 윈도우즈 컨테이너도 있네. 어쨌든 이걸 통해 갖고 마리아DB 만약에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마리아DB의 이름과 네트워크는 브릿지, 호스트와 같은 걸 쓴지 브릿지를 하든 그건 상관없지만 그냥 이렇게 하고 루트 패스워드를 여기서 설정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앱 템플릿들을 지원을 해주고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기본적인 세팅하고 디플로이 더 컨테이너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 하고 디플로이 컨테이너를 하게 되면은 바로 마리아DB가 컨테이너에 생성이 됩니다. 보시면은 마리아DB가 생성이 됐죠. 최신 버전으로. 지금 제가 포트를 별도로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3306번이 지금 4393이라는 자동 생성된 포트로 연결이 됐고요. 아까와 동일하게 듀플리케이트 에디트를 통해 갖고 해당 포트를 제가 연결을 해줍니다. 어떻게? 똑같이 3306으로 맞추면 돼요.
제가 만약에 설치되어 있는 게 있다면 3307이 될 수도 있겠지만 3306으로 바꿔주고, 마리아DB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설치되어 있는 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볼륨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네요. 바인드를 해줄게요. 이 내용을 호스트에, 어디에 내용을? 호스트에다가 설치를 해줄 거니까 여기에서 우분투로 들어가서 해주고, 여기에는 앱에 마리아DB라고 하겠습니다. 환경 변수는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아까 썼던 내용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되니까 3306으로 해서 리플레이스로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다시 실행이 됐죠. 3306으로 됐고, 로그를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동으로 이제 없는 필요한 파일들을 여기서 만들고 있죠. 앱에 보면은 마리아DB가 생성이 됐고, 여기에 마리아DB에 필요한 파일들이 여기에 들어가고 있네요. 지금 뭐. 그러면 요거를 제가 실행을 해볼게요. IDSQL을 통해 갖고 제가 로컬 호스트의 루트에 아까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고 3306번으로 붙어보면은 바로 새로 생성된 DB에 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똑같이 데이터베이스를 생성을 한다고 하면은 TestDB가 생성이 됐고요. TestDB가 여기에서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폴더의 직접적인 접근은 조금 어렵긴 하네요. 아마 지금 권한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해당 저장된 내용과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가지 버전, 뭐 마리아DB라던가 뭐 MySQL도 마찬가지겠죠. 포스트그레스QL 같이 여러가지 DB를 사용하신다 그러면은 꼭 한번 이 WSL을 통해서 도커를 꼭 설치하셔서 자체 DB 테스트 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를 굉장히 강력하게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